오늘 HBR 내용은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a. 자, 서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Economics, 경제와 Democracy, 민주주의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가 있으면 민주화도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서구 사람들은 생각하죠.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서양의 정치가들이라든지 사업가들은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이 바로 서양에서 발전된 대로 자유롭고 정치적으로 자유화된 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부흥이 분명히 서양의 경제적 부흥처럼 똑같은 기초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서양 국가들 사람들은요, 중국의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 투자가, 그다음에 규제하는 당국,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로서의 중국 국가라는 지속적인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서구에 있는 리더들은 중국을 자꾸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자, 중국은 똑같은 개발 트래젝토리 하면 궤도죠. 똑같은 개발의 궤도를 밟았는가?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뒤면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많은 서구 일본이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지도자들은요, 시민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다른 점이 있죠. 중국은 다른 아시아 경제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시작했죠. 바로 40년 동안에 모택동에 의한 통치에 있었던 겁니다. 옆길로 샜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성장과 지속적인 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 보다 리버럴한 형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많은 국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냉전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리버럴리즘은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경쟁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냉전 이후에 리버럴리즘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혔거든요. 파시즘이라든지 커뮤니즘 다 무너졌죠.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요, 2000년 전직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2000년 연설에서요, 중국이 WTO에 합류함으로써 중국은 단순히 우리 물건들을 더 많이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수입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개인들이 더 파워를 갖게 되면 또 그들의 힘을 그들의 행사하고 그들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면은 그 국민들은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클린턴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은요, 이렇게 클린턴처럼 또는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과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하는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가들은요, 1945년 이후에 각각의 사법기관을 가지면서도
다원적 민주국가들이 추구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가 사회적 발전과 발을 맞췄고요. 그래서 법안들이 개인적인 선택이라든지 minority rights, 소수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안들이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당연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자유화는 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USSR, 전 소련의 붕괴가 이런 믿음을 강화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소련 정부가 의미 있는 경제적 부흥을 시민들한테 갖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련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결국은 통합되면서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고르바초프 시대 때 얘기했죠. 경제적 페레스트로이카 자유화가 일어난 다음에 정치적 자유 글라스노스트라는 그런 고르바초프의 강령이 시작했던 것, 그걸 봐라. 중국도 결국은 경제 부흥 다음에 민주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주장했겠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과는요. 자, 중국 사람들은요, 정부의 authoritarian form, 전제주의적인 억압적인 형태를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거의 95%가 찬성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민주주의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민주주의하고 경제적 성장이 꼭 서로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중국인들은요, 이 나라의 최근의 경제 발전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빈곤 문제 퇴치라든지 어마어마한 인프라의 투자,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개발, 이런 것들은 바로 중국 정부가 전제주의적 형태로 집행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의 적극적인 어떤 취급도 많은 서구 국가들은 뭐 국민들의 생각, 그 다음에 뭐 락다운 하느냐 마느냐, 국민들의 자유 이걸 생각하는 독립성을 생각했었는데요. 중국은 가혹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COVID-19도 사실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사람들은요, 전제주의라는 것이 혁신의 가능성을 죽인다라는 말들을 틀렸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혁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AI라든지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우주 개발에 있어서 혁신이 정부의 전제주의적 태도에서 온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실리콘밸리가 없어도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보통 중국인들은요, 알리바바라든지 화이라든지 틱톡 같은 것을요, 자기의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보지 바로 중국 성공을 했던 국제적인 보호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단순히 미국 사람, 서구 사람들이 보듯이 GDP라든지 직장의 창출 이런 걸로만 보지 않고요. 정말 내셔널 프라이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국의 기술 기업들을요. 국가적 자존심을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가 2020년 7월에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조사했는데요. 중국인들의 95%가 베이징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추진력에 찬성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중국 보통 시민들은 이 국가가 억압하고 있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칭에 있는 세탁 공장 주인이요,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적인 재선법에 따라서 여러 아파트까지 소유하고요. 또 상하이의 한 여기자가 국가로부터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영 잡지사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고요. 난징에 있는 한 젊은 학생은요, 칭화대학에서 바로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과학 연구에 투자한 국가의 돈을 받아서 제트기 추진 연구를 할 수 있던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 생활 하나하나에 모두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발전들은 실제로 중국 정부의 전제주의적인 투자 때문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서양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계기가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중국인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니까 워싱턴 중심의 경제적 발전 체제가 얼마나 공허한지, 정말 민주주의하고 경제적 성공이 꼭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걸 자각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이후로 중국은 경제 대국이 됐고요. 기술 혁신 최강자가 됐고요. 지금은 군사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군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리버럴하다고 그래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직 서기장 시진핑 있잖아요. 시진핑이 고르바초프가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공산당을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냐. 그건 큰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2017년에. 그래서 시진핑이 2017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러시아 체제를요, 세계 중요한 싸움을 하겠다. 중국 개발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했죠. 하나는 파이낸셜 리스크를 줄이고요. 오염을 줄이고요. 가난을 철폐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이런 개혁적인 목표가 오히려 공산당 체제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걸 했고요. 결국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볼 때 서양 사람들은요, 중국 개혁이 정체에 있다. 그냥 멈춰 있다. 스톨드라고, 영어로 스톨드라고 그러는데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개혁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활보를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리버럴 리폼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 후반에 국가중앙감찰국이라는 걸 만들죠. 시진핑이. 그래가지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이 위원회는요, 영어로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이라는 데인데요. 이 감찰국은요, 여러 달 동안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중국의 어떤 기관도 그걸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도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부패를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꼭 리버럴 리폼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의 이 발전이 트래젝토리, 궤도가 잘못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하는 영어권의 많은 자료들 속에서 중국인들 스스로가 자기네가 리버럴 스테이트의 하나의 변종이다. 거의 리버럴한 국가들하고 자꾸 홍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국가의 돈을 투자해서 해외에다 자국을 홍보할 때 우리는 리버럴 스테이트라고 자꾸 오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화웨이 같은 거를 보면요. 중국 사람들 찾고 그야말로 존 루이스 오브 차이나라고 얘기해요. 존 루이스는 JOHNLEWI. 존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인데요. 바로 백화점의 최고급 브랜드처럼 화웨이도 그렇다라고 광고를 하고 선전하거든요. 그 외국 투자가들 이런 국가들한테 뭐 많은 면에서 뭐 중국은 다를 바 없다. 뭐 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열,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비 형태, 명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찾고 중국 정부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새로운 부유가층의 그 중류층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고요. 결코 중국과 서구의 정치적 시스템의 진정한 차이점을 무효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저렇게 자꾸 자유화되고 뭐 명품 많이 쓰고 그러는데 왜 탄압을 하느냐? 중국 사람들은 결국은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것은 중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